일단 대통령과 국회는 이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는 일단 협치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한 번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 어제 열렸죠. 이 공개된 모두 발언부터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자, 이번에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표 특검법을 겨냥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회담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 간 독대 자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첫 발걸음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자주 보면서 뭔가 협치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죠. 아마 뭐 모두 발언을 공개하니 전체를 생중계로 하니 형식부터 내용까지 상당한 신경전 끝에 어렵게 양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90분 회동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대화가 잘 풀려서 1대1 회담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당대표들끼리 만나서 어쨌든 각 당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양당이 다 어렵죠. 민주당은 번번이 뭐 거대 야당이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이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현안으로 부르는 부분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하셨지만 이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상황이 각각 이렇다라고 해서 줄 건 주고 또 풀어낼 건 풀어내는 그런 첫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 네. 그리고 상시적으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대화 소통 채널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만남을 가진 이 여야 대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본인들은 이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저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요.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제로 요구했던 의료 대란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논의는 됐습니다. 그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정부 측의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공백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그 끝에 이 공동 발표문에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공백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우리 민생, 국민들과 직결된 아주 뜨거운 현안이죠. 자, 이렇게 위기감에 대한 공감을 여야 대표가 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계속 고집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여야 대표가 저렇게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게 좀 압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압박을 느끼죠. 근데 저는 이 과정 전체를 바라보면 네. 한동훈 대표가 꽤 현명하게 이것을 핸들링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공식 의제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와의 갈등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정면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반박하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비공개 때 이끌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공동 발표문 식으로 나왔던 것은 그만큼 이 의료 대란에 의해서 그 걱정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또 이거 추석 전에 다시 만나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야 대표가. 네. 추석 전에 지금 추석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이거를 잘 핸들링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적절한 정부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정부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현명하게 처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9.6%로 20%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전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3%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1위가요. 경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이. 자, 그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소통의 미흡. 이 부분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의료 대란과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지금 갤럽에서 23%는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받았던 성적표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때도 23%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대통령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이 바라보는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가 국민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또 리얼미터의 29.6%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30% 이하로 떨어진 두 번째 기록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의료 대란이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에 응급실 뺑뺑이 관련된 이 특집 기사, 보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 날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네. 일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원활하게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대통령의 인식은 달나라에 계신 건가? 이런 지금 국민들의 평가 이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전주보다 4.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자, 지금의 의료 공백과 민심. 자, 민심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집권 여당의 위기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민심은 언제나 무겁게 여겨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의료개혁의 연착륙이 절실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범국민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어야지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응급실부터가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도 뭐 편찮으신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집안에 어르신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중재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변이다라는 점을 재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뭔가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법을 잘 모색하고 실행해가는 그런 과정이 뒤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의료 대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부와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장 본인이죠. 당사자인 의료계 내부는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내부에서는요,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면택 회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와의 갈등도 해결책이 이제 모색되지 않고 있는데 의사 내부의 내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협의 지도부를 향한 비토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비대위 설치 안건을 한번 표결에 붙여본 겁니다. 물론 부결되긴 했지만 현 지도부 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일단 결사항정 자세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 부분이 있냐, 그리고 원하는 걸 최소한 관철한 부분이 있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실 진단 후에 이거 상당히 무능한 거 아니냐, 정부와의 협상력에도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이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면택 회장이 최근에 단식투쟁까지 불사했지만 그 계기가 된 게 여야 합의로 또 통과가 된 간호법 제정이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료계는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증원 철회해라. 네. 그 외에는 그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근데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정치권이나 모든 다른 부분은 뭐 티격태격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의료 증원을 조금 늦추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간호법 통과가 됐다든지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의료계는 그런 모습을 한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지 않을까. 또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도 예전에도 곱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곱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간극 정말 좁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고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과연 해결책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